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선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교환학생 준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은 바로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호스트 대학의 리스트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교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유럽어권, 아시아어권 등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교환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공고를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학교와 국가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역명, 사용하고 있는 수학 언어, 그리고 어학 성적, 관련된 전공 분야, 캠퍼스 정보, 학교 홈페이지, 이메일 주소, 그리고 그 외에 유익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학교 홈페이지 링크도 첨부되어 있으니 이 링크를 통해서 알고 싶은 정보들을 추가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스 리스트가 나와 있어서 학교에서 교환학생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교환학생을 가게 된다면 거주하게 될 기숙사 정보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집 인원, 그리고 공지사항 등 여러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어떤 학교를 지원하고 싶은지 목표를 정하는데 훨씬 수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공어가 중국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 위주에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홍콩에 있는 대학들, 그 다음에 중국 대학들, 그리고 대만에 있는 대학들을 저는 많이 찾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션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 정보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학교에 가고 싶은지, 또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어학 성적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여러 아시아어권 중에서도 대만과 중국으로 그 범위를 구체화를 시켰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표준어인 한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중국어권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대만 학교보다는 중국에 있는 학교를 더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리스트들을 보면은 저는 중국어로 가기 때문에 HSK라는 그 어학 성적이 요구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5급이나 4급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HSK 5급을 준비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 목표로 설정을 하였고, 이후에 학교의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후로 중국어 공부에 집중해서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책으로 공부했는데요. 듣기, 쓰기, 독해가 다 한 권에 정리가 되어 있어 공부하기에 편리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HSK를 준비하신다면 이 책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단어를 외우고 있는 중인데 중국어 단어가 외울 단어가 많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던 점이었어요. 성조와 한자, 뜻 이 모두를 꼼꼼하게 외워줘야 하다 보니 암기량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전공 공부한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 나를 지정해서 하다 보니 꾸준히 학습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저는 HSK 5급을 딸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학교 선정이나 전공 인정 관련하여 학과 교수님께 문의를 드렸고 교환학생 안내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세워서 우선순위의 대학교들을 정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학교의 커리큘럼입니다. 학교에서 교환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또 이제 전공과의 적합성 등을 우선적으로 따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 인근에
방문할 곳이 있는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역사적인 유적지라든지 혹은 관광 명소 등이 학교에서 이동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숙사 여부와 근처의 편의시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기숙사가 아닌 곳에 위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따로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는 기숙사가 있는 대학교를 선정을 하였고, 그리고 그 외에 편의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버디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부가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지리적인 위치나 접근성도 따져보았는데요.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비행기표를 예약도 해야 하고, 또 비행기로 갈 수 없는 지역은 기차표도 따로 예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편리한 곳인지도 따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물가라든지 예상되는 비용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보았고요. 이 외에도 여러 기준들에 따라서 저는 최종적으로 제가 가고 싶은 학교의 1순위, 2순위, 3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외에 여러 기준들을 세워보시고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대학들을 1순위에서 3순위 혹은 더 많으면 4순위, 5순위까지도 폭넓게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후에는 이 파견 교환학생 지원을 위한 수학 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수학 계획서 파일을 클릭한 후에 주어진 질문에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저는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이름, 학번, 전공, 수학 언어에 관한 이 지원자 정보를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작성할 때 유의할 안내 사항들도 꼭 주의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수학 계획을 이 주어진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 것으로 수학 계획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원래 면접 전형을 시행을 했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면접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교환 운영 방침이 바뀌어서 저는 따로 면접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적 증명서와 그리고 수학 계획서를 작성을 하여서 제가 가고 싶은 학교의 우선순위를 적은 후에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이 내용들을 전부 제출을 하는 것으로 교환학생 준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교환학생 준비를 마무리하였고요.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교환학생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